AI에 대해서? 네, 우리 누피님이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고 AI 윤리 허술하게 만들고라고 이렇게 딱 달아주셨는데 누피님은 오. 하루 종일 운동권 뉴스만 보는구나. 네. 다음 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또 운동권 맞춰버리셨네요. 대모험에서 할 거를 지금 다 알고 얘기하는 계셨어. 걸 볼 때 하루 종일 운동권 뉴스만 보는 거야, 누피님. 저희 시청자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AI 쓴 물값 순정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AI 학습 특례 개정안, AI를 위해 모두의 정보를 퍼주는 나라라고 썼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런 얘기 지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개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야. 기업이 만약에 제공을 받을 때는 동의도 받아야 되고 수집할 그쵸, 때 그쵸. 그래서 수집하는 목적도 최소한만 목적을 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고 이용을 또 하려면 또 제3자한테 제공을 하거나 이러려면 또 따로 또 동의를 동의를 받아야 받아야 되고요. 되고. 당연히 그거를 자기가 처음 수집받았던 목적과 다르게 인공지능 학습이나 이런 데 이용하려고 해도 따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게 지금 현행법이었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마음대로 써라. 지금도 익명화 혹은 가명화된 개인정보는 AI 활용에 동의 없이 해도 됩니다. 가명화를 하면. 야. 뭐 그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는 익명 가명도 아니라 개인정보 원본을 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본을 써도 된다. 예, 그럼 거기다가 이 제가 이제 그냥 그 김민아야 이렇게 쓰면은 내 개인 정보가 그럼 내 개인 정보를 인공지능이 줄줄이 읊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어떤 그래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개인 정보 왜 필요하지? 인공지능이 뭘 하는 데 있어서? 야.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정보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집 비밀번호, 내 계정 비밀번호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SNS가 보편화되고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계속 생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레거시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생산해서 우리는 전달받는 소비자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모든 개인정보가 사실은 되게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집적돼서 쌓인 걸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그게 AI의 원천인 거잖아요. 그쵸. 야.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냐,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다 끌어 모아가지고 성능을 올리냐, 이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엄청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밀번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차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거기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법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AI 드라이브가 오면서 또 메가 프로젝트와 전격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군요. 이 개인정보 문제도 사실은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를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물론 뭐 요건이 있어요. 뭐 익명이나 가명으로는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여야 되고 뭐 안전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다. 뭐 이런 경우여야 한대요. 근데 사실 사회적 이익 증진이라는 게 또 기업 활동이라는 게 사회적이지 않은 경우가 또 없지 않습니까? 또 공적인 목적 없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점에 사실 어떤 기업이 특히나 인공지능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어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수집해왔던 정보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토스 아시죠? 토스. 네. 토스라는 회사에 배구 경기? 배구 경기보다는 우리 금융회. 그래요? 금융 안 쓰십니까? 모르죠, 난. 전혀 금융회만 안 모릅니다. 쓰시는구나. 오. 주식도 안 하시고 네. 오. 송금도 안 하시네. 송금도 안 아유, 하시고. 네. 송금은 계좌이체로 이게 국민은행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국민은행 같은 데들도 있는데 거긴 아무래도 좀 느리니까 왠지 저는 토스가 먼저 할 것 같거든요. 네. 야. 네, 토스가 우리한테 수집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토스는 제가 이번 달에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알고요. 소비한 항목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럼 그쵸. 마이 데이터라고 다 가져가고 위치도 알죠. 어디서 그쵸?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도 야. 다 알고 심지어 항목도 자동으로 막 분류해줘요. 그렇지. 그래서 생활비에 뭐 이번에 어디에 뭘 맞아 썼고. 맞아. 근데 만약에 그 정보가 저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게 된다면
아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은 이렇고 소비 그렇죠. 패턴이 이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한테 추천해주는 광고의 조합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라는 방식으로 지금 데이터 가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항시 쓸 수 있게 되는 그럼으로써 사실상 개인정보라는 게 저의 인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제가 저와 분리할 수 없는 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건데 그 분리할 수 없는 정보가 기업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보로 변모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이번 개정안이 어쩌면 열어둘 수도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예, 야. 이런 얘기를 듣고 힐러님은 뭐가 제일 걱정이 되십니까? 나의 개인 정보가 AI의 학습의 대상이 되었다면 네.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토스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나는데 토스에서 뭐 쿠폰 같은 거 준다고 하면서 뭐가 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쿠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쿠폰을 쓰려고 보니까 그 내 페이스 얼굴 정보 있죠. 그러니까 토스가 페이스페이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 페이스페이를 사용하는 걸 동의를 해야지 그 쿠폰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페이스페이가 뭐냐면 이제 그 단말기가 이렇게 가게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카메라를 보면은 내 얼굴로 이제 그거를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제 얼굴이 결제 정보입니다. 결제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얼굴이 결제 도구예요.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도구가 된다니 약간 섬뜩하네. 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내 얼굴은 사회의 흉기다. 네,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만약에 토스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 정보를. 이제 그게 근데 만약 유출됐어요. 어떤 뭐 해커 누군가들에게 막 유출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 얼굴 정보는 그럼 어디에 쓰일 거냐? 네. 상상이 되냐고요. 그게 범죄에 쓰일 것이다. 그렇죠. 범죄에 네. 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개인정보 얘기 나올 때마다 내 정보는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서 쓰일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두렵고 그리고 그런 상상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의료 정보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AI 특히 이런 데 학습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 의료 정보는 누구 이 뭐 성별, 그러니까 이름, 성별,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를 한 번에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이게 활용이 된다 AI에. 그러면은 뭐를 만들어낼까? 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미 만들어낸 거는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보험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보험 앱 키면은 뭐 오늘 많이 걸으셨네요 이러면서 뭐 보험료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해요. 오늘 건강 관리를 잘했으니까 보험료 깎아준다. 그러면 반대는 뭐야? 반대는 뭐겠어요? 건강 관리 안 했다 그럼 보험료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이런 거 어떻게 활용될지 진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니까 저는 진짜 두려워요. 그냥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정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개인 정보가 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한 사람에 대한 의료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겠습니까, 사실. 못하죠. AI를 위해서. 이거는 무조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이 개인사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AI 학습을 시킨다는 게 병에 대한 정보를 학습시키는 단계는 이미 지난 거잖아요. 네. 그건 그냥 이 수많은 의학 자료들 논문이나 이런 거 그냥 다 학습시키면 되는 거고 지금 얘가 학습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는 한 개인이 이제 어떤 의료 이력을 갖고 있냐 이거잖아요. 무슨 네. 약을 뭐 복용시켰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나한테 뭘 권해준다든지 또는 뭐 그쵸.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거를 하는 게 지금 의료 정보를 활용한 AI에 대한 뭔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금융 정보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동의 없이 남의 돈벌이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한 정보들을 학습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 내 인공지능 내가 요즘에 돈 내고 부리는 챗GPT는 말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처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돈 쓰는지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뭐 이 입력만 하면은 가계부도 척척 써주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의 재무 상담도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해주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I는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예, 그쵸. 극복되지 않는 문제죠. 얼마 전에 그 AI한테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제 코덱스라는 앱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픈 AI 샘 올트먼이라는 녀석이 만들어낸 에이전틱 AI를 부리기 위한 앱인데 지금은 이제 챗 GPT로 다 통합이 됐죠. 근데 코덱스로 뭔가를 이제 시키고선 하고 있는데 윈도우용 코덱스하고 맥용 코덱스하고 원래 연결시킬 수 있게 얘들이 기술을 해놨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너 왜 연결이 안 되냐? 내가 그거를 이제 취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대답을 또 자랑스럽게 합니다. 지네 오류인데 그게 말이야. 윈도우에서 쓰이는 어떤 문자열을 맥에서 보낼 때 맥에서 그걸 잘못해서 갖고 문자열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오류로 지적이 돼가지고 개선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함흥차사다. 그게 안 나온다 이게 뭐 이걸 뭐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짜증 나지 않습니까?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기초적인 문법에 관한 건데 그게 말이 되냐? 당장 가서 네가 AI 오픈 AI의 AI니까 네가 가서 집회 신고하고 항의를 해. 내가 이게 얘기했죠 얘한테.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다는 거지? 이게 뭘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뭘 하느라고 깃허브에 이제 로그인 권한 이런 걸 줬었거든요. 깃허브에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 AI의 그 걔들이 만들어 놓은 저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오류 신고하고 뭐 이런 걸 거기서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시키신 대로 거기에 댓글을 아주 엄중히 댓글을 달아갖고 아주 엄중히 항의를 했습니다. 누구 아이디로 댓글 달았는데 네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빨리 지워 그걸 왜 내가 어제 댓글 달으라고 했어? 빨리 댓글 지워 그랬는데 한참 30분을 뭘 하더니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뭐야 이게? 근데 이거 제가 웃기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게 오픈 AI의 댓글 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사에서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금융 정보라든가 의료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썼는데 내가 진짜 오늘 같아서는 내 하이닉스 주식 다 팔아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단시킬 수도 없어. 예 알겠습니다. 이게 팔아버렸습니다. 예 손절. 뭐 이용자님은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사실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도 침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권리 침해도 권리 침해이고 둘째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를 허용을 해주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같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죠, 도정님?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뭐 어떻게 막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가장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나오는 거는 피지컬 AI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지컬 AI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노동 현장에서 소위 암묵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암묵지라고 노동자가 이렇게 뭐 명시적으로 뭔가 어디에 매뉴얼에 적어둔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요령 같은 거, 그쵸. 어느 특정 동작이나 뭐 요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AI한테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피지컬 AI의 핵심인 건데 사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주되게 열고 싶은 게 다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상시적인 노동 감시와 그거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인데요. 그래서 좀 되게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이번 개정안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배제해주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CTV 관련 조항을 배제를 합니다. 네. CCTV 관련해서도 원래 뭐 방법용으로만 쓰거나 공개된 곳에 달려 있는 건 방법용 같은 특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소리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령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다 배제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하는 모든 과정을 자기의 동의 없이도 CCTV로 상시 감시당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일들, 암묵지들을 포함한 모든 노하우들이 이 기업의 어떤 인공지능한테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사실 쟁점이에요. 지금 ILO라고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최근에 플랫폼 노동에 관련된 협약 이런 거 얘기하면서 거기서 문제된 건 뭐냐면 알고리즘, 이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인사나 아니면은 어떤 노동자의 배치나 고용이나 이런 거에 적용을 할 때는
이거를 노동자 대표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의무들을 좀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세계적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개별적 동의도 안 받아도 되게끔 집단적 동의는커녕 개별적 동의도 안 받아도 되고 AI 학습을 위해서는 이런 이 노동자들의 어떤 뭐 권리나 노동 감시를 당하지 않을 권리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이 CCTV를 상시적으로 감시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다 무시되면서 그냥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니까 AI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노동자들이 암묵지고 뭐고 이런 거는 다 피지컬 AI 종속시키면 되고 너네는 그냥 뭐 단순 노동자가 되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노동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 이용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동의를 하긴 했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야. 내가 쓰려면 동의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나 노동자의 경우에는 우리 근로계약 맺을 때 완전 을이잖아요. 을인데 막 이거는 근데 제가 제공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약 못 맺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제로 어떤 면은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법도 필요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뭐 노동조합이든 근로자 대표든 뭐 집단적으로 이거를 좀 협상할 수 있는 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논의들은 다 이미 없고 거의 AI 개발의 전격전으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또 AI를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까지도 쉽게 팔아 넘기는 그런 나라가 좀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AI와 인간의 전쟁. 물론 인간을 편드는 AI도 있겠죠. 터미네이터처럼. 너 정말 핵심을 찔렀구나. 네, 전쟁이 머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피지컬 AI. 그 외신을 보면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노동자들이 이마에 네. 스마트폰을 붙이고 일을 해요. 저 그거 봤어요. 네, 영상.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안목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AI 회사한테 쉽게 말하면은 파는 겁니다. 이것이 다 데이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손 동작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우리는 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지만, 네, 엄청 섬세한 이거죠. 네, 굉장히 섬세한 움직임으로 네.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손 동작에 대한 그쵸. 데이터가 쭉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헐값 주고서는 인도의 노동자들의 손 동작, 뭐 인도뿐만이 아니죠. 제가 본 기사가 이제 인도였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손이 이제 피지컬 AI의 손이 움직여가지고 그 손으로 뭔가를 할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그 노동자들은 그냥 그 헐값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조차 없겠죠. 그렇죠. 예, 그 학습이 다 끝나고 그 나면 자리를 대체할 텐데. 그렇죠. 그조차 없고 인도 노동자들을 위한 뭐 일자리라든가 인도 노동자들을 위한 무슨 배려는 없겠죠. 예, 이 개인정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냐. 다 긁어간 다음에 이제 남는 건 없다. 예.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머지않은 것이 아닌가. 폴아웃이라는 게임을 생각하게 되고 폴아웃 4에 보면은 거기에 피지컬 AI가 나옵니다. 예, 둥둥 떠다니는 로봇가 있는데 너무 내가 그런 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네, 반성을 하는데 그다음에 AI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현실을 벗어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자 어떻게 힐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전쟁을 대비해야죠. 대비. 전쟁 대비해야 네. 된다. 네. 전쟁을 안 나게 하든 대비를 하든 해야죠. 네. 진짜 답답하고. 네, 답답해서 우스개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얘기를 꺼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의제는 이제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자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익숙해지셨죠? 홍성만도 이 쇼의 끝을 21시 45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계획표를 보니까 슬금슬금 늘어났네요. 아예 그냥 뭐 어차피 늦어진다 이거 뭐 공식적으로 여기 21시 45분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오버했지만 거의 뭐 그래도 괜찮다. 네. 그 코쿠2VI님이 90분 방송 끝나려면 4분 남았네. 짧아서 너무 아쉽당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90분은 9시 반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뭐가 90인지 헷갈리는 세상.
90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사실 많은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AI 얘기가 많았는데 도정님 오늘 이렇게 떠들어본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게 채팅창 보면서 하는 게 쉽지 않네요. 네.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네. 뭔가 신경이 쓰이고.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용사님의 노고를 한번 다시 알게 됐고요. 또 많이 또 오늘 그래도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열심히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또 같이 또 방송 진행하면서 좀 같이 진행하는 또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또 보면서 하는 것도 또 재미가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갑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다. 야 오. 좋습니다. 앞으로는 또 용사님이 자, 최고의 도적의 역할이다. 이것은 자 이렇게 말씀. 배터리를 잘 충전하시는 것으로. 힐러님 오늘 이렇게 많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근데 도정님이 댓글도 읽어주시고 네.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이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이 야 있었던 부러웠다. 것 같다. 다음번에는 부러웠다? 내가 하고 싶다. 저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야.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다음번에 네. 뭘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로. 네네 그래 볼게요. 댓글도 야. 되게 뭔가 이게 의견들이 많이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좀 우리가 진중한 맞아요. 얘기들. 네. 막 떠드느라고 사실 다 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우리 떠드느라고 이게 그 못해서 그렇지 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네 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네. 소개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우리 얘기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120분 불가피하게 이렇게 넘어갔지만 야 네. 힐러님의 이러한 의지를 네. 높이 사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운동권 뉴스의 던전을 이렇게 공략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 역시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 위대한 자 용사 김민아와 동료들의 운동권 대모험을 계속 자 열심히 시청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우측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데 저게 왜 나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있을까? 계좌번호가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네. 계좌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 위에 보면은 소셜 펀치 모금에 함께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소셜 펀치 모금을 함께 하면은 이 쇼가 지금 운동권 대모험이 격주로 하고 있는데 매주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저 링크로 들어가면 홍성만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성만이 과연 어떤 자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을 하셔가지고 홍성만의 실체를 확인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이게 시작이 됐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방송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달려올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기능을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 댓글에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러한 성공적인 대모험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